네, 오늘 제가 들려드릴 사건은 말레이시아 최초로 학교 교내에서 잔혹하게 살해를 당한 16살 소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벌써부터 굉장히 자극적이죠. 여러 살인 사건들을 접하며 사건들을 올리고는 있지만 이렇게 어린 미성년자의 살인 사건은 너무나도 가슴이 아픕니다. 제가 최근에도 말레이시아에서 괴롭힘을 당해 옥상에서 떨어져 사망한 13살 소녀 자라 사건을 올렸었는데요. 그 파장이 가라앉지도 않은 가운데 발생한 말레이시아 교내 살인 사건입니다. 우리 모두가 성인이 되기까지는 학교를 다니게 되죠. 학창 시절에 대한 추억들이 모두 가득하실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공감하실 거는 학교는 그래도 안전하다라는 점입니다. 그렇기에 부모님들도 자식을 학교에 보내고 마음 놓고 직장에 출근하거나 집안일을 하며 아이를 기다리니까요. 하지만 내 자식의 안전을 보장해줘야 할 학교에서 내 아이가 잔혹하게 살해를 당했다면 이번 잔혹한 사건을 통해 말레이시아도 학교에 대한 보안을 강화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럼 어떤 사건이 있었는지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학교에 비명이 울려 퍼지기 전에는 아무도 뭔가 심각하게 잘못됐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교사들도 학생들도 갑자기 얼어붙었죠. 평범한 월요일 아침이 이렇게 비극으로 끝날 거라고는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16살 소녀의 마지막 순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 소녀는 학교 화장실에 갇힌 채 필사적으로 도움을 청했지만 도움이 도착한 건 너무 늦어버렸습니다. 이 사건은 말레이시아 교회의 공립학교 SMK 반다르 우타마 담사라 4에서 벌어졌습니다. 말레이시아 역사상 처음으로 학교 안에서 일어난 살인사건이 됐죠. 이 사건은 너무나 충격적이어서 전국이 청소년 폭력과 인터넷의 어두운 공간이 아이들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해 깊이 고민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럼 사건 당일로 가보겠습니다. 25년 10월 14일 월요일, 이 말레이시아 동네 학교는 평소처럼 시작됐습니다. 학생들은 수업을 준비하며 왁자지껄 떠들고 있고 교사들은 수업을 준비를 하고 그렇게 익숙한 일상이 흘러가고 있었죠. 중학교 3학년 학생들, 그 중 16살 얍싱 슈엔도 학업평가, 즉 학교 기말고사를 치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오전 9시 10분에서 30분 사이 평범한 학교 소음 속에 비명이 터져 나왔습니다. 그 소리는 여자 화장실에서 나온 거죠. 안전해야 할 그 장소에서 갑자기 비명이 쏟아진 겁니다. 교사들은 소리가 나는 쪽으로 급히 달려갔고 모두에게 도와달라며 외쳤습니다. 화장실에 도착했을 때 문은 안쪽에서 잠겨 있었는데요. 마침내 문을 열었을 때 그들이 본 광경은 평생 잊지 못할 정도로 끔찍했습니다. 16살 소녀 얍싱 슈엔이 화장실 칸 바닥에 힘없이 쓰러져 있었습니다. 옷에는 피가 흥건하고 목과 가슴, 다리에 심한 상처가 있었죠. 일부 목격자들은 용의자가 그 근처에서 자신이 한 짓에 대해 말을 했다고 증언했습니다. 충격적이게도 범행을 저지른 용의자는 외부 침입자가 아니었습니다. 바로 같은 학교 학생이었습니다. 교사들은 즉시 응급차를 불렀고 다른 아이들을 현장에서 멀리 떼어놓으려고 애썼습니다. 그만큼 현장이 너무나 끔찍했으니까요. 교사들은 떨리는 목소리로 침착하려고 노력했지만 사실 모든 게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화장실은 범죄 현장으로 바뀌어버렸습니다. 구급대가 몇 분 만에 도착을 했지만 더 이상 할 수 있는 건 없었습니다. 이 소녀는 현장에서 사망 판정을 받았죠. 아이들이 배우고 안전해야 할 곳에서 너무나도 어린 소녀의 목숨이 빼앗긴 순간이었습니다. 그 일이 벌어지는 동안 학교 안에선 또 다른 일이 벌어지고 있었는데요. 학생들은 아직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제대로 모른 채 복도를 방황하며 오가고 있었습니다. 어떤 학생들은 학교 운동장 근처에서 한 남학생이 손에 칼을 들고 이상하게 행동하는 걸 봤습니다. 슈엔이 수업에 돌아오지 않자 찾으러 나선 교사가 운동장에 있는 남학생을 발견하고 즉시 학생들에게 교실 문을 잠그고 안에 있으라고 지시했습니다. 범인으로 보이는 남학생의 형과 몇몇 교사가 그를 제지했죠. 그는 저항을 하지 않았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일이 벌어진 후였습니다. 잔혹하게 살해당한 16살 소녀 얍싱 슈엔은 중학교 3학년 제2반이었습니다. 슈엔은 중국계 말레이시아인 이른바 화교 가정에서 자랐는데요. 원래 나이라면 고등학교 1학년 반에 있었어야 했지만 말레이시아 학교 시스템상 말레이아어의 적응 과정을 한 해 거쳐서
16살에 중학교 3학년을 다니고 있었습니다. 친구들과 교사들은 슈엔을 예의 바르고 친절하며 항상 도와주려는 학생으로 기억을 했습니다. 조용히 자기 일에 집중하고 주변 사람들을 기분 좋게 만드는 타입이었죠. 중학교 1학년 때부터 알던 15살 친구 아담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슈엔은 정말 예의 바른 아이였다. 목소리를 높인 적도 없고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 걸 좋아했다. 작년에는 반 보조였고 나는 반장이었다. 함께 일할 때가 많았는데 좋은 학생이자 정말 착한 사람이었다. 또 다른 친구는 슈엔을 달콤하고 배려 깊은 아이로 학교를 더 나아지게 만드는 존재로 기억했습니다. 슈엔은 운동도 잘했다고 합니다. 사망하기 이틀 전 학교 스포츠 대회에서 배구와 배드민턴으로 2등을 했습니다. 엄마 웡 리핑은 슈엔을 밝고 규칙적이며 사랑스러운 딸로 묘사했는데요. 문제 한번 일으키지 않고 정리정돈을 잘하고 독립적이며 정말 애정이 어린 아이였다고 말했습니다. 그럼 이렇게 사랑스러운 소녀한테 도대체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한번 정확하게 들여다보겠습니다. 월요일 아침 슈엔은 3층 교실에서 시험을 보고 있었습니다. 오전 9시 10분쯤 화장실에 가겠다고 허락을 받고 3층에 있는 교실을 나와 1층 여자 화장실로 갔습니다. 그리고는 20분쯤 지나자 교사가 걱정이 돼서 확인을 하러 갔지만 슈엔을 찾는 대신 학교 운동장에서 이상하게 행동하는 어떤 무장한 남학생을 봤습니다. 즉시 학생들에게 교실 문을 잠그라고 했죠. 교사들이 화장실 문을 강제로 열었을 때는 이미 너무 늦었습니다. 그날 체포된 용의자는 같은 학교 14살 남학생이었습니다. 슈엔의 반도 아니고 학년도 달랐습니다. 중학교 2학년으로 슈엔보단 2살 어렸습니다. 슈엔을 잘 알고 지내던 친구들의 말에 따르면 둘은 서로 거의 알지 못했다고 합니다. 경찰은 나중에 그 범인이 학교에서 학습에 대한 어려움으로 상담을 받았지만 정신건강 문제는 아니었다고 밝혔습니다. 범인의 아버지는 이름을 밝히지 않고 한 언론에서 아들이 내성적이고 조용한 아이였다고 말했습니다. 또 이렇게 말했는데요. 아들이 이런 짓을 했다니 가슴이 아프다. 무슨 말을 해도 소용이 없다는 걸 안다. 그들의 딸을 되돌릴 수 없으니까. 그들을 어떻게 마주해야 할지 모르겠다. 그는 그날 아침 평소처럼 아들을 학교에 데려다 줬고 이상한 점은 없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범인의 부모는 피해자 장례식에는 나타나지도 않고 어떤 메시지도 보내지 않아 피해자 가족으로부터 비판을 받았습니다. 가서 빌어도 모자를 파네. 아무런 행동도 안 했다는 게 참 충격적이네요. 그렇다면 14살 범인 그 남학생이 어떻게 이런 폭력을 저지를 수 있었을까요? 무엇이 이 청소년을 이 지경으로 몰아갔을까요? 수사관들은 용의자가 온라인 폭력 콘텐츠에 깊이 영향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비디오 게임, 소셜미디어, 그리고 인터넷에서 폭력을 미화하고 극단적인 생각을 퍼뜨리는 위험한 온라인 공간들에서 말이죠. 용의자 몸에서 칼 한 자루와 호랑이 발톱처럼 생긴 곡선형 칼인 케람빗 한 자루가 나왔습니다. 둘 다 온라인으로 구매한 무기였죠. 몸에서 발견된 손글씨 노트에는 충격적인 메시지가 적혀 있었는데요. 이 세상은 가짜야. 내가 이미 이겼어. 게임 용어처럼 NPC를 언급하고 애니메이션 데스노트에서 예, 제가 키라입니다 라는 대사를 썼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미국 학교 총기 사건을 언급한 거입니다. 2022년 유발디 사건, 1999년 콜럼바인 학살, 범인 에릭 해리스와 딜런 클리볼드의 이름, 그걸 바탕으로 한 영화 제로데이까지. 전문가들은 이 공격이 열정 범죄가 아니라 심각한 심리 문제에서 나온 거라고 했습니다. 충격적이게도 그 남학생은 양손에 칼을 들고 16살 소녀 슈엔의 몸에 찌른 횟수가 200번에 달하는 폭력 수준을 보였습니다. 이건 그냥 청소년 분노가 아니었습니다. 경찰 보고서와 목격자 증언에 기반한 공격 과정은 이렇습니다. 시험 중에 슈엔이 3층 교실을 나와서 1층 여자 화장실로 갔죠. 화장실 칸 안에 들어가 문을 잠갔을 겁니다. 완전히 평범한 일인 거죠. 하지만 범인은 여기서 다른 계획을 세운 겁니다. 경찰이 슈엔 엄마에게 말한 바에 따르면 14살 남학생이 화장실 칸 위로 올라타서 안으로 뛰어내린 후 문이 잠겨진 채 갇힌 그녀를 공격했습니다. 칼과 케람빗으로 반복적으로 찔렀죠. 슈엔은 도움을 청하며 비명을 질렀을 겁니다. 사람들은 들었고 교사들도 들었죠. 하지만 화장실에 도착했을 때는 용의자가 이미 밖으로 나가 도망친 후였고 슈엔은 안에서 피를 흘리며 쓰러져 있었습니다. 중국어 교사가 칸 문 아래로 피가 흘러나오는 걸 보고 희미한 도움 요청 소리를 들었다고 합니다. 계속 노크를 했지만 대답이 없자 남자 교사를 불러 함께 문을 강제 개방한 거죠.
그때 슈엔의 시신을 발견한 겁니다. 슈엔의 엄마 웡 리핑은 나중에 상처의 심각성을 밝혔습니다. 초기 보도는 50번을 찔렀다고 했지만 엄마는 기자회견에서 목이 메인 목소리로 바로잡았습니다. 어떤 사이트에서 제 딸이 50번 찔렸다고 했지만 사실은 목에서 폐까지, 다리까지 200번 넘게 찔렸어요. 오른쪽 몸에 상처가 집중됐고 병리학자가 확인했습니다. 폭력의 정도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였죠. 뉴스 보도가 나오자 충격은 학교를 넘어 말레이시아 전국으로 퍼졌습니다. 말레이시아는 학교 내 살인을 들은 적도 본 적도 없었습니다. 바로 이 사건이 일어나기 전까지는 말이죠. 학교의 안전함이 산산조각 나버렸습니다. 사건이 난 직후 1000명이 넘는 학생 중 학교에 나온 아이는 300명 남짓이었습니다. 그만큼 아이들과 부모님들이 학교를 다시 믿지 못하고 두려워하고 있었죠. 범인이 칼을 들고 있는 모습을 본 학생들은 트라우마에 시달렸습니다. 그 이미지를 머릿속에서 지울 수 없었죠. 학교 측은 급히 심리 상담을 마련했지만 이미 아이들에게 남은 상처는 너무 깊었습니다. 슈엔의 친구 아담은 트라우마 때문에 며칠 동안 학교에 나오지 못했습니다. 교사들도 마찬가지로 큰 충격에 빠졌죠. 10월 17일 20명이 넘는 교사들이 장례식에 찾아왔는데 여러 선생님들이 참았던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특히 슈엔을 가르쳤던 바하사 말라유 담당 교사는 마지막 인사를 하다가 결국 오열을 하고 말았죠. 장례식은 쿠알라룸푸르 니르바나 센터에서 10월 16일부터 20일까지 열렸습니다. 거의 500명이 넘는 전문객들이 왔는데요. 가족, 교사, 친구들, 그리고 고위 정부 관료들까지, 심지어는 왕과 왕비를 대신해 왕궁에서 화환이 왔다고 합니다. 청소년 스포츠부 장관 한나 연은 장례식에서 슈엔의 스포츠 사랑을 기리며 국가대표팀 말레이시아 유니폼을 관 안에 놓아주었습니다. 그 후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이렇게 썼습니다. 오늘 국가가 젊은 슈엔의 작별을 고합니다. 우리 부처는 팀 말레이시아의 저지를 그녀의 마지막 안식처에 놓았습니다. 엄마 웡 리핑 씨에게 국가대표 저지를 드리고 싶다고 말씀드렸더니 슈엔이 무척 좋아할 거라고 하셨어요. 앞으로 젊은이들 사이에 퍼지고 있는 인셀 문화와 싸우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0월 20일 슈엔의 시신은 차알람 니르바나 화장장에서 화장이 됐습니다. 가족들은 마지막 작별을 하며 아름다운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슈엔의 이별이 증오를 끝내고 세상의 사랑과 친절이 더 이어지기를 바란다는 따뜻한 바람이었죠. 하지만 이런 비극이 알려지자마자 온라인에서는 또 잘못된 정보와 가짜 뉴스가 빠르게 퍼져나가고 있었습니다. 초기에는 연애 감정 때문에 벌어진 범죄라는 소문이 돌았는데요. 범인이 슈엔에게 고백을 했다가 거절을 당해서 살해했다는 이야기였죠. 페탈링 자야 경찰서장은 소년이 슈엔에게 호감을 가졌던 건 맞지만 고백한 증거는 전혀 없다라고 밝혔습니다. 슈엔의 엄마도 딸이 누군가에게 고백받거나 거절했다는 말 단 한 번도 한 적이 없다. 두 아이는 서로 거의 알지 못했다라고 단호히 확인했습니다. 게다가 이 비극을 이용해 돈을 뜯으려는 사기꾼들까지 나타났는데요. 가짜 QR코드를 만들어서 기부를 유도하는 글들이 퍼졌죠. 슈엔의 엄마는 진심으로 위로하고 싶다면 링크 말고 직접 장례식장에 와서 인사해주세요 라며 사람들에게 경고했습니다. 한편 범인 남학생은 곧바로 살인 혐의로 기소됐지만 미성년자라 사형은 면하게 됐고 정신감정을 받게 됐습니다. 경찰은 학생, 교사, 가족 등 많은 사람들의 증언을 모으며 철저히 수사를 이어갔죠. 이 사건 이후 학교의 보안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학교는 마치 요새처럼 변했는데요. 입구에는 금속 탐지기가 설치됐고 매일 경찰이 순찰을 돌았습니다. 모든 학생 가방을 꼼꼼히 검사하고 날카로운 물건은 가위조차 압수했죠. 아침마다 긴 줄이 생길 정도로 철저한 검사 때문에 어떤 아이들은 아예 가방을 들고 오지 않기 시작했습니다. 물병과 교과서 같은 최소한의 물건만 챙겨 다니는 거죠. 부모님들의 마음도 갈렸습니다. 보안이 훨씬 강화됐다며 한숨 돌리는 분들도 있었지만 여전히 불안을 떨치지 못해 아이를 다른 학교로 전학을 보낸 분들도 있었습니다. 이제 남은 질문은 이것입니다. 어떻게 14살 아이가 이토록 잔인한 폭력을 저지를 수 있었을까? 답은 부분적으로 SNS 세상에 있습니다. 용의자의 손글씨, 노트는 폭력 콘텐츠에 대한 병적인 집착을 드러냈죠. 데스노트 같은 애니메이션, 비디오 게임, 그리고 미국 학교 총기 사건까지 전문가들은 지속적인 폭력, 이미지와 극단적인 콘텐츠에 노출되면 젊은이들이 폭력에 점점 둔감해진다고 경고합니다. 말레이시아 중독의학협회 회장 스티븐 초 박사는 온라인 게임과 플랫폼에 대한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죠. 규제 없는 게임과 과도한 화면 사용이
아이들의 뇌 화학과 감정 조절 능력을 바꿔서 새로운 형태의 행동 중독을 만들어내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런데 왜 아무도 미리 알아채지 못했을까요? 용의자는 학습 어려움으로 학교 상담을 받았지만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학교가 알던 범위 안에서 최선을 다했다고 밝혔죠. 하지만 그게 정말 충분했을까요? 한 범죄 연구자는 영국에서 발생한 청소년 칼 범죄 사례를 들며 많은 가해자가 범죄 전에 온라인에서 무기 콘텐츠를 검색하거나 폭력적인 인터넷 커뮤니티에 빠져 있었다고 말합니다. 온라인 행동을 조금만 더 주의 깊게 지켜봤더라면 이 비극을 막을 수 있었을지 모른다는 아쉬움이 남죠. 이 사건은 말레이시아 역사상 첫 교내 살인 사건입니다. 학교는 절대 안전한 곳이라는 믿음을 산산조각냈죠. 금속 탐지기와 가방 검사는 분명 필요한 시작이지만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전문가들이 강조하듯 무기를 막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아이들의 스트레스와 감정 불안정을 일찍 포착하는 겁니다. 위험한 행동이 나타나기 전에 누군가 손을 내밀 수 있어야 합니다. 말레이시아는 아직 이 비극을 받아들이는 중입니다. 부모들은 여전히 두려움에 떨고 교사들은 트라우마에 시달리며 학생들은 다시 안전함을 느끼려고 애쓰고 있죠. 이 사건에 대응해 말레이시아 지도자들은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 논의를 했습니다. 2027년부터 학교들은 공동 수업 모델로 바뀐다고 합니다. 한 교실에 교사가 2명이 배치가 되는 거죠. 더 많은 어른의 눈이 아이들을 지켜보면 행동 변화나 왕따, 스트레스, 조용히 고통받는 아이를 훨씬 일찍 발견할 수 있습니다. 수업이 더 안전해지고 아이들에게 필요한 지원도 더 잘 전달되죠. 동시에 새로운 커리큘럼은 학업뿐 아니라 가치관과 규율, 감정 발달을 가르칩니다. 시험 점수만이 아니라 갈등을 해결하는 법, 압력을 견디는 법, 자신의 감정을 다루는 법을 알려주며 장기적으로 폭력을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학교 밖에서도 청소년 정신건강 지원을 강화하자는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상담사를 더 쉽게 만날 수 있게 하고 문제 징후를 조기에 발견하며 피해자를 보호하고 아이들이 마음 놓고 말할 수 있는 안전한 공간을 만드는 거죠. 이 변화들이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고치지는 못할 겁니다. 하지만 문제를 더 일찍 포착하고 아이들을 더 효과적으로 지지하며 모두에게 학교를 진정한 안전한 공간으로 만들어줄 것입니다. 얍싱 시엔의 마지막 날은 그저 평범한 하루로 시작됐습니다. 일어나 학교에 가고 시험을 보고 화장실에 가겠다고 손을 들었죠. 그게 전부였는데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폭력은 언제 어디서 어떤 모습으로 찾아올지 모릅니다. 디지털 세상이 젊은 마음을 무서운 방식으로 왜곡할 수 있고 아이들을 지켜야 할 학교조차 비극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사실을 이 사건은 뼈아프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깊이 관심을 기울이고 서로를 공감하며 실제로 행동해야 합니다. 슈엔의 목숨은 너무나 소중했습니다. 그 죽음이 결코 헛되지 않도록 우리 모두가 기억하고 바꿔나가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의 사건은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리고 제가 업로드가 벌써 한 달이나 지금 지나버렸는데 그동안에 제가 작업을 하고 있었던 컴퓨터가 맛이 가버려서 멘탈이 살짝 나가버렸습니다. 그래서 다시 정신을 차리고 없어진 건 없어진 거니까 아깝지만 다시 열심히 작업해서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미리 말씀 못 드려서 혹시라도 기다리신 분들이 계시다면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고 그럼 저는 다음 사건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